타는 사이에서 연인이 되기 전까지 지금이 고백 타이밍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신호들 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5가지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썸 타는 여자 있으시면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여성으로서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고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자, 여자들이 본인의 얼굴, 피부, 또 몸매 이렇게 건강미가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죠. 화장도 좀 갖춰서 하고요. 날씨와 상관없이 예쁘게 보이려고 막 꾸며요. 겨울철 강추위인데 사실 패딩 잠바 입어야 되는 날씨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코트 꺼내서 입고 추운데 스커트 입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몸에 붙는 거 입으면 꿉꿉한데 굳이 막 몸매 드러나는 옷 입으면서요. 또 같이 있으면서 먹을 일 있을 때 묻히거나 흘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먹습니다. 특히나 처음 본 남자고 호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갔어요. 근데 쌈 하나 척 싸가지고 생마늘 넣어서 막 와구와구 먹는 여자 별로 없어요. 호감은 있는데 안 친해. 그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럴 땐 이런 여성미가 떨어지는 행동들은 잘 안 한다.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매력 발산하고 싶으니까, 그쵸? 두 번째, 잘 웃습니다. 이게 나를 보면 웃는데요. 입만 웃는 자본주의 미소가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고요. 눈과 입이 같이 웃어요. 그리고 재미없는 얘기 하는데요. 특히 남자들만 공감하는 군대 얘기 이런 거 하면서도 반응하고 잘 웃어준다면 아,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원래 밝은 사람 있거든요. 원래 좀 텐션이 높고 모두에게 웃고 이런 분들. 그럴 때는요. 이 여자를 좀 잘 관찰해야 돼요. 다른 여자들 앞에서도 이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원래 이렇게 텐션이 높고 잘 웃는지. 근데 잘 관찰했는데 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요.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물어보세요. 아 누구누구 되게 잘 웃네. 웃으니까 보기 좋다. 근데 원래 잘 웃는 거야? 아니면 내 앞에서만 웃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여자의 대답이 아 너랑 있으니까 더 웃게 돼. 아니면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재미있고 웃을 일이 더 많네. 이런 식의 대답이 온다면 호감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인간은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숨기려 애는 쓸 수 있지만요. 언어 이외의 것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정말 좋아서 웃는 표정은요. 올라가는 입꼬리나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나 코가 넓어지는 등 어떻게 해서든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표정을 잘 관찰해봐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요. 남성에게 잘 부탁하고 의존하는 행동들 있죠. 힘쓰는 거 도와달라고 하고 심지어 병이나 캔 따는 거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해달라고 해요. 이게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나에게 헌신할 사람인지 본능적으로 따지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진화심리학적으로 남성이 자신에게 헌신할수록 여성 입장에서는 나와 내가 낳는 자식의 생존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이 성을 선택하는 주체인 이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성에게 성 선택권이 있다. 이 이유가 바로 부모 투자량 때문인데요. 부모 투자량이 뭐냐? 암컷과 수컷 중에서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쪽이 짝짓기를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성이 되고 자식에게 좀 덜 투자하는 쪽이 선택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성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하버드의 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가 주장하면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찰스 다윈이 성선택 이론 발표하면서 이미 한번 나왔었던 이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학계에서도요, 학자들도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암컷이 선택한다. 근데 암컷이 막 변덕을 부려요. 수컷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론이나 주장도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그 시점에는 고작 암컷의 변덕 때문에 이러면서 막 부정한 거죠. 근데 100년 뒤에 이 부모 투자량 이론이 딱 나오고 나서 현존하는 모든 생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맞네? 자, 살아있는 동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번식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짝짓기를 하고 낳은 후에 키워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태어난 내 자녀가 잘 생존해서 그 후대에 또 번식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수컷의 번식 전략은 어때요? 가능한 많은 암컷에게 내 유전자를 남겨라 이거잖아요. 그럼 수컷 입장에서 내 유전자를 받아서 잘 키워줄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애쓰고 경쟁하는 거예요. 동물들 한번 볼게요. 수컷은 짝짓기 이제 번식만 딱 하고 실제 양육은 암컷 혼자 하거나 혹은 암컷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암컷들 입장에서는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선택하려는 이 선택권이 있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아니고요. 뭐 몰몬 귀뚜라미 혹은 파나마 독화살 개구리 이런 종들은요, 수컷이 자식을 키워요. 그래서 수컷의 부모 투자량이 많기 때문에 짝짓기 할 암컷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 투자량이 많은 쪽이 선택권을 가진다라는 이 선택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거죠. 자, 근데 인간 한번 볼게요.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일단 임신을 할 때 여성의 몸에서 10달간 뱃속에서 아이를 키워내요. 그리고 나서 낳아요. 근데 낳자마자 이 아이는 어때요? 혼자서 눈도 못 뜨고 바로 걷지도 못해요. 심지어 뭐 알아서 내 젖을 먹으러 오지도 못해요.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나약하지만 또 너무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필요한 걸 알아차리고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아이를 키워내는 이 엄마는요, 본인의 생존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돼요. 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약한 아이와 또 내 먹을 것조차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와 내 아이의 생존을 책임져 주고 나에게 헌신해 줄 남성이 필요해요. 내가 선택할 남자가 그럴 남자인지 출산 전에, 짝짓기 전에 확인하려는 본능이 여성에게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이 남자가 나와 내 자녀에게 헌신한 남자인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헌신해줄 남자를 선택한 여자들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자원을 받아가면서 본인과 자녀의 생존을 이어가면서 후대까지 번식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자의 번식 전략에 따른 행동인 셈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호감 있는 여자가 나한테 부탁하고 요청하는 걸 내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와 매력이 확 상승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당신과 데이트할 시간이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해요. 묻지도 않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요, 만날 시간이 있다는 걸 은근 흘리고 여지를 주죠. 시간 되면 저는 혼자 뭐뭐 하고요, 혼자 어디 가요, 혼자 뭐뭐 먹어요 등등.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혼자 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남자도 여자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헌신할 때 뭘 쓸까요? 우리 시간과 돈을 쓰죠. 근데 여자도요, 선택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면요, 자신의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근데 우선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너랑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성은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보다 좀 애둘러서 흘리듯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센스 있게 잘 캐치하고 알아차리면 좋겠죠. 근데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언제 시간 돼? 이거보다 나 이거 하러 갈 건데, 나 이거 먹으러 갈 건데, 나 뭐 보러 갈 건데 관심 있으면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데이트 코스를 암시하면서 물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 여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걸로 떡밥을 투척해서 물게끔 하는 질문이거든요. 5번째, 신체적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스킨십에 크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자, 호감이 간다는 건 마음이 간다는 거고, 마음이 가면 어때요?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지죠. 몸이 가까워지면서 손이나 뭐 손등, 팔 뭐 이런 데 가벼운 터치가 생기죠. 근데 이때 막 특히 거부 반응이 없고 자연스럽게 웃어 넘기고. 근데 여자가 훅 들어오는 스킨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손을 확 잡는다든지, 아니면 팔짱을 딱 꼈는데 내 팔에 그 여자 가성이 느껴졌다, 뭐 이럴 때는 호감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감은 좋은 감정을 느끼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자는요, 이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를 설레게 만들어요. 이런 스킨십은요,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설레고 내가 느끼는 호감을 상대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스킨십을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도 확인하기 위함이죠. 여자는요, 선택에 따른 불안이 있어요. 선택 후에 이 남자가 변하는 거 아닌가? 또 이 남자가 갑자기 막 잠수 타버리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선택이나 허락을 해야 하는 여자의 부담감을 남자가 이해하고 먼저 표현을 해주면 마음과 몸을 열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이런 호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고, 넌 어떤 성적인 의도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행동을 여자가 내 앞에서 한다, 4번, 5번이 포함돼서 3개 이상 한다, 그럼 고백하셔도 됩니다. 거절되더라도요,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원래 여자는 선택하고 남자는 선택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라면 여자들에게 선택받는 걸 그냥 즐기시길 바래요. 근데 이 호감 신호가 다 맞는 것 같은데도 내가 거절이 두려워서 고백을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남자로서 선택받는 삶이 즐겁지가 않고 내가 남성의 생물학적 본성을 좀 모르거나 억압하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가지고요. 그 가치관이 고스란히 대물림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선택받고 애써서 누군가랑 잘 만났는데 창피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배신당했거나 상처받은 경우, 이럴 때는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좀 있을 수 있죠. 아, 여자 안 만나. 여자들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저항들이 내가 선택받는 남자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돼요. 내가 남성들 간에 서열이 높아지면요, 자연스레 여자들이 나를 선택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관심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남성들 간의 경쟁을 즐기고 서열이 올라가는 게 여자들에게 선택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열을 올리고 여자들에게 선택받는 걸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상호 의존하면서 생존하고 번식해온 게 인류의 역사예요. 사랑, 연애는요, 내가 남자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또 이기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료 같은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으면서 연료를 잘 채워나가면서 더욱더 멋진 남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상 하우투라이프 심리상담사 신하라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